안녕하세요. 2023년 5월 11일 태국 뉴스입니다.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보건부는 요즘 같은 시기 음식이 빨리 상할 수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리 후 먹고 남은 음식은 깨끗한 용기의 뚜껑으로 밀봉해 냉장고에 보관해야 하며 섭취 시 데운 후 먹어야 식중독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길거리 음식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곧바로 조리된 음식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용국에 따르면 현재 태국 내에는 187만 3,798명의 인접국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노동허가를 완화해 운영했는데 5월 15일까지 고용갱신 등록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재등록하지 않으면 고용주나 노동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수사국은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하던 25세 남성을 신부리 타창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붙잡힌 남성은 전국을 돌면서 30만 밭의 위조지폐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태국 술집이나 클럽에서는 해피워터라는 마약을 넣은 술이나 음료에 넣은 후 여성이나 외국인에게 마시게 하는 범죄가 다발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용량으로 섭취 시 심장마비와 함께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면서 절대로 모르는 사람이 주는 술이나 음료는 마시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4일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실시될 예정인데 방콕과 수도권에 폭우예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방콕시는 부랴부랴 상습 침수 지역의 투표소들에 대한 침수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도 준비해두고 있다고 합니다. 태국 선거에서도 선거일 7일 전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3개월의 징역과 6,000바트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태국의 투표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투표를 해야 하지만 대리 투표도 일부 가능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동의하에 다른 사람에게 대리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타야 좀티엔해변에서는 19일에서 21일 사이 저녁 6시부터 9시 사이에 드론쇼가 열린다고 합니다. 기바리 호텔 앞에서 500대의 드론을 이용한 화려한 드론 조명쇼가 열린다고 하니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태국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 수는 5,200만 명이며 사전투표에만 220만 명이 신청했는데 91.8%가 투표를 마쳤습니다. 14일 실시되는 본투표에는 80% 이상인 4,10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선거 유세에 올해는 약 500억 바트이 사용되었으며 선거운동원이나 홍보용 입감 판재작 등에도 쓰여졌지만 매표 행위 등 불법 등에도 거액이 들어갔을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매표의 대가로 녹두나 팥 또는 20바트에서 100바트를 주고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물가가 오른 것도 있어서 1인당 500바트에서 2,000바트이 들어가며 일부 후보는 매표를 위해 5천만 바트를 쓴다고 합니다. 매표 행위나 유권자에게 이동수단 제공, 신분증 모기 등 불법과 부패가 난무하지만 단 한 사람도 체포되지 않아 책임을 지고 있는 선관위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쓰고 왜 국회의원이 되려는 걸까요? 국회의원의 월급은 71,230바트로 수당 42,330바트를 합치면 매월 11만 3,560바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월급보다는 예산에 막강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권력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콘겐 공항에서는 계류장에 있던 2대의 여객기 엔진에 수많은 꿀벌들이 날아드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방대가 대형 선풍기로 날려보내려 했지만 여의치 않았으며 결국 소방호스를 사용해 벌들을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여객기 2편이 30분에서 40분씩 치여 운항되었습니다. 시암상업은행의 경제비즈니스 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82%의 태국인들은 수입이 지출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경제는 차츰 개선되고 있지만 높아진 물가에 비해 조사 대상 4,733명 중 82%는 수입이 오르지 않는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월 수입 15,000바트 이하의 저소득층의 89%는 저축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7%만이 매달 저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의 63%가 빚을 지고 있는데 이 중 절반 정도인 31%가 고리의 사채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10일 새벽 1시경 파타야 오킹스트리트의 한 아고고바 가게 앞에서 남아프리카 국적의 40세 남성이 머리에 부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아고고바에서 혼자 술을 마신 후 9,470바, 한원 40만 원에 가까운 계산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남성은 바가지라고 화를 내며 돈을 내지 않고 가게를 나가려 했는데 경비원이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을 벌이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2명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했는데 남성이 술값을 내면서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아고고바나 가라오케에 잘못 들어가면 기본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까지 바가지를 쓸 수 있으니 조심들 하세요. 데스노트에 이름이 쓰여진 사람은 죽는다는 스토리의 일본 영화 데스노트는 다들 아실 겁니다. 태국 SNS에는 선거 유세 지원을 위해 방문한 프라유 총리가 한 지지자가 사인을 요청하자 노트에 사인을 해주는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인을 마친 후 노트가 반쯤 접혀 올라갔을 때 노트에는 영어로 데스노트라고 쓰여져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5월 14일은 총선일로 13일 오후 6시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주류 판매가 금지됩니다. 음주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당들께서는 미리 술을 구입해 집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얄라 배똥 지역의 마을에 큰 뱀이 나타났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아이들이 뱀에 물릴까봐 걱정하고 있었지만 구조대원과 주민 15명이 몇 시간 만에 4m가 넘는 킹코브라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붙잡힌 킹코브라는 길이 4.2m, 무게 8kg으로 새끼 코브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로 수색을 벌일 것이라고 합니다. 분간 색가 지역의 주택에서 25세 남성이 감전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숨진 남성은 지하수 펌프를 설치하던 인부였는데 전원이 들어간 상태에서 전선을 연결하다가 감전사했다고 합니다. 남성은 작업 전 음주를 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아유타야 방반 지역의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구조대가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36세의 남성이 숨져 있었는데 집주인인 34세 형은 동생이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총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동생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라진 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축산국과 경찰은 나콘바톤과 아유타야 지방에 위치한 16곳의 냉동창고를 압수수색하고 불법 밀수 돼지고기 15톤을 발견해 압수했습니다. 얼굴을 포함해 전신에 문신을 한 이 남성을 태국에 거주했던 분들이라면 TV나 온라인에서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태국에서는 유명한 인플루언서인데 자신의 여러 SNS의 채널의 도박 사이트를 광고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되었습니다. 체포 당시 남성은 경찰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파냐무리 법원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 20일을 선고했지만 보석금 2만 밧을 조건으로 임시 석방을 승인했습니다. 가짜 중국 경찰이 등장하는 영화 마동석 주연의 범죄 도시를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촌부리 경찰은 대량의 마약을 인접국가로 운반하려 한 혐의로 20대 중국인과 대만인 2명을 차증사오 반포 지역에서 체포했습니다. 이들이 타고 있던 차에서는 15kg의 마약이 발견되었는데 중국과 대만 경찰복 5벌씩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여권조차 소지하지 않고 라오스를 통해 태국으로 미리국했는데 마약을 캄보디아로 가져가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에서 경찰복은 인터폴로 위장한 뒤 캄보디아에서 활동 중인 중국인이나 대만인 사기 조직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고 합니다. 기술범죄수사국은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전직 항공기 조종사인 30대 남성을 포함해 2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들에게 접근해 친해진 뒤 잠자리를 갖기 전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영상을 녹화했으며 이후 인터넷에 영상을 팔아넘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시골집에 에어컨을 설치했는데 2개의 시멘트 기둥을 설치 후 실외기를 부착해
설치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내용의 영상이 게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에어컨 설치기사가 댓글을 남겼는데 나무로 만들어진 목조 주택의 경우 실외기 무게를 오랫동안 견딜 수 없고 또 가동 시 나무벽에 진동이 전달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집들도 이런 이유 때문에 기둥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첨부 사진까지 올렸다고 합니다.